나 총리 대신 이완용은 우리 대한제국을 발전시킨 1등 공신 이토 히로부미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안중근의 하얼빈 의고로 사망한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회가 1909년 서울 장충단에서 열린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당시 총리 대신이던 친일파의 대명사 이완용.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안중근은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며 대대손손 저주를 내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주는 너무 직접적이에요. 살살 돌려 말해야 한다니까요. 대대손손 반성할 수 있도록. 이리 줘보세요. 아니, 이완용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지배했던 남자. 역사상 최악의 친일파, 고종 독살설의 핵심 인물. 나라 팔아 230억 원을 챙긴 매국노. 최강 빌런의 추악한 연대기. 그 서막이 열린다. (1910년 8월 22일) 창덕궁에서 대한제국의 국무회의가 열린다. 참가자는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등 8명의 친일파 대신과 순종 황제.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문서인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다. 벌써 2시간입니다. 계속 아무 말도 않고 계실 겁니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서 옥새를 찍고 서명하시지요. 맞습니다. 서명하셔야 합니다. 서명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구나. 옥새를 가지고 오거라. 그런데 옥새를 찍으면 대한제국은 끝이야. 어떻게든 막아야 해. 옥새다. 지금이야. 황후님! 황후님! 옥새를 가로채 도망가는 순종의 아내 순종효 황후. 다가오지 마십시오. 옥새가 필요하거든. 직접 가져가세요. 아이, 뭐라도 해보십시오. 뭐 총리 대신이시잖아요. 제가 짐승입니까? 어떻게 황후의 치마 속을 들춘답니까? 그 누구도 황후의 몸에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제가 가져오지요. 그때 나선 이가 바로 윤덕영이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조카 딸이니까요. 당시 순종 황제의 시종 원경으로 순종효 황후의 큰아버지였던 윤도경. 평범한 관리였던 그는 1907년 조카가 황후가 되면서 승승장구했고, 이후 이완용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회를 추진하는 등 노골적인 친일 행적을 보였다. 좋은 말로 할 때 옥새를 내놓으시지요.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내놓으래도! 대한제국의 운명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바라게도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결국 조카 순종효 황후에게서 옥새를 빼앗은 윤덕영. 그로 인해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 체결되면서 이를 발표한 1910년 8월 29일은 경술국치의 날로 남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1917년 윤도경은 또다시 역대급 친일 행각을 보이는데, 대황제 폐하, 일본 천황을 아련하시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관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루만 시간 내서 천황을 그만! 듣고 싶지 않다. 헛소리.
헛소리 그만두고 물러가거라. 대한제국이 일본에 항복한 것을 과시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가장 큰 어른인 고종이 직접 인사오기를 바랐던 일본. 그러나 고종은 일주일에 걸친 이완용의 설득에도 꿈쩍하지 않았는데 또 제가 나서야겠군요. 그때 나선 이가 역시나 윤덕용이었다. 아니, 무슨 뾰족한 수라도? 우선 태양제의 손발을 묶어둘 생각입니다. 쌀이든 책이든 옷이든 모든 재산을 묶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재산 몰수. 궁안의 모든 창고에 차압딱지처럼 봉인을 붙인 뒤 자신의 허락 없이 쓸 수 없게 했고, 그 다음으로는 팔다리를 자를 겁니다. 팔다리요?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립. 고종을 보좌하던 상공들을 파면하여 궁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 되면 대왕제는 뒷방 늙은이가 다름이 없겠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활용점정, 치를 떨게 만들 겁니다. 일본 천황 아련을 허락하실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심리적 압박.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12시간 동안 고종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틴 끝에 알겠다, 알겠어. 그만. 일반 천황을 만나면 될 것 아니냐. 다만 난 늙어서 먼 길을 못 가니 황제를 보내도록 하겠다. 마침내 고종은 바다 건너 일본행을 허락했고, 얼마 후 순종은 일본 천황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그런데 2년 후 윤덕용은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로 몰린다. (1919년 1월 21일) 특별한 병 없이 건강했던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일제가 밝힌 사인은 뇌출혈. 하지만 얼마 후 서울 곳곳에 투서가 나붙는데 태양제께선 독살당하셨습니다. 독살을 주도한 자는 윤덕용입니다. 고종은 자연사가 아니라 독살당해 사망했고, 윤덕용이 그 범인이라는 것. 투서 내용에 따르면 평소 고종은 잠을 자기 전 식혜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식혜를 마신 지 30분 후 피를 토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에 고종이 마신 식혜에 궁녀가 독약을 탔고, 이건 우리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비밀이 누설되면 알지. 궁녀에게 독약을 타라고 사주한 사람이 윤덕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고종에게 식혜를 올린 것으로 알려진 궁녀 김춘영이 의문의 죽임을 당한 데 이어 고종의 시신을 목격한 관리의 증언을 넘긴 윤치호의 일기, 일본 국내성 간부 무라토미 유자부로의 일기 등에 공통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기록되면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고종을 제거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가 독살을 기획, 윤덕용이 이를 실행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간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도 의혹만 남아있을 뿐 고종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내 땅, 여기도 내 땅이 될 땅. 땅은 배신하지 않거든. 매국노 윤덕용의 또 다른 이름은 땅부자였다. 최근 화제가 된 한 장의 지도. 1930년대 경북궁 서쪽 서촌의 토지 소유자를 기록한 것으로 이완용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윤덕용이었다. 서울 한복판 인왕산 아래 최고 명당. 예로부터 양반들이 모여 살던 요지를
그가 독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윤덕영에게 자작자기와 은사금 46만 원을 수여합니다. 1910년 일본으로부터 자작자기와 함께 은사금을 받았기 때문. 흥미로운 것은 백작자귀를 받은 이완용이 15만 원을 받은 데 비해 그는 등급이 낮은 자작임에도 3배가 넘는 46만 원을 받았다는 것. 이는 현재 가치로 23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액으로 한일 병합조약 당시 순종효 황후로부터 옥새를 빼앗은 그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한순간에 당대 최고의 부자로 등극한 윤덕영. 그는 그 돈으로 종로구 옥인동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다. 그 면적만 해도 축구장 15개를 합친 크기인 12만 제곱미터. 유럽 귀족들은 이런 집에 산다는 거지. 나도 귀족인데 나라고 왜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지으면 되지. 그 후 1913년 집을 짓기 시작한 윤덕영. 무려 22년이 지난 1935년에야 저택을 완공하는데 이름은 그의 호를 딴 벽수산장.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단연 눈에 띄는 호화롭고 휘황찬란한 주택이었다. 멋지다. 스바라시. 꼭 왕궁 같구만. 그럼 뭐해? 정작 벽수산장이 살지도 못하는 걸. 실제 축소사 개졌어. 당시 벽수산장을 일컬어 조선의 아방구 한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집이라며 조롱하는 기사가 끊이지 않았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을 극도로 혐오했던 윤덕영은 어쩔 수 없이 벽수산장을 임대해주고 정작 자신은 따로 마련한 일반 주택에서 거주했다는 사실. 5년 후인 1940년 윤덕영이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자 벽수산장은 병원, 미군 숙소 등으로 사용됐고 1966년 화재로 전소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데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로 나라를 팔아 호의호식했던 윤덕영. 그가 소유했던 토지는 2006년 국고로 환수되었으며 후손들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